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오늘 FTT 코인의 가격이 크게 급락하면서 비트코인 가격까지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 이면에 있는 사건들을 돌아보고 과연 이 문제의 원인이 됐던 FTX 거래소와 알라메다 리서치의 파산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이슈는 지난 11월 2일 코인데스크라는 언론이 이러한 제목의 기사를 쓰면서부터 대두되었는데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인물이 FTX 거래소와 투자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를 소유하고 있는데, 특히 이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니 그 구조가 매우 건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한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문 기사를 보고 간략히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이 회사의 6월 30일 기준 자산은 146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을 자본과 부채로 나눠보면 자본이 66억 달러, 부채가 80억 달러였는데요. 이 부채의 대부분은 대출액이었습니다. 부채를 끼지 않은 순 자산이 66억 달러인데 부채가 그보다 좀 더 높은 수치죠. 물론 많은 회사들이 부채를 끼고 사업을 하지만 그럼에도 자본보다 부채가 더 높은 모습. 그런데 문제는 이 자산을 다시 구체적인 계정으로 나눠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이 중에 현금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겨우 1.34억 달러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자산은 코인이나 코인 담보물이었던 거죠.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바로 FTT 토큰인데요. 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든 팔 수 있는 FTT 토큰이 36.6억 달러, 그리고 FTT 담보물이 21.6억 달러였습니다. 이렇게 큰 회사의 자산이 대부분 코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금성 자산이 그 중에 약 1%밖에 안 된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코인들의 대부분의 가치도 FTT 토큰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FTT 토큰은 뭐냐면요, FTX 거래소에서 발행을 하는 코인인데, 이 FTT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FTX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때 거래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등 혜택을 가지고 있는 코인입니다. 알라메다 리서치도 투자를 함에 있어서 FTX 거래소를 이용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수수료 혜택을 받겠죠. 그런데 알라메다 리서치가 이렇게 많은 FTT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수수료 감면 때문이 아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FTT 토큰을 이용해서 막대한 레버리지를 일으켰다는 의혹인데요. 그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FTX 거래소에서 FTT 코인을 만들어내겠죠. 그런 다음에 알라메다 리서치가 이 FTT를 구매했거나 또는 대출을 했거나 어찌됐든 이 생성된 FTT 토큰을 알라메다 리서치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FTX 거래소에서 자금을 이용해서 이 FTT 코인을 펌핑해주게 되면 알라메다 리서치가 소유한 FTT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을 때 높아진 가치의 FTT를 담보로 USD를, 즉 달러를 대출받거나 투자 유치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건 동일한 수의 FTT 토큰인데 이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회계장부상 알라메다 리서치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이 숫자상에 올라간 자산의 가치를 담보로 현금을 대출받거나 투자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USD를 다시 FTX 거래소에서 FTT 코인을 펌핑하는 데 사용하면 알라메다 리서치가 보유한 FTT의 가치가 다시 오를 것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USD를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FTT를 펌핑하고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작년과 올해 디파이 업계에서 이슈가 되었던 게 바로 이러한 담보를 이용해서 대출을 하고 대출을 받은 것을 통해서 다시 가격을 펌핑을 시키고, 이렇게 대출을 무한 반복하면서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다가 결국 그 버블이 터지면서 크게 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는데요. 유사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낸스의 CEO인 창펑 자오가 바이낸스가 보유한 FTT 토큰 5억 8천만 달러 어치를 매각하겠다고 발표를 하죠. 루나 사태에서 교훈을 얻었다고 하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FTT 토큰의 가격이 이렇게 며칠 만에 약 43%나 하락을 하게 되었죠. 이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FTT를 사용해 많은 대출을 일으켰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알라메다 리서치의 파산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FTX 거래소는 세계 5위까지 올라갔을 정도로 최근 1년 동안 굉장히 급부상한, 바이낸스를 위협하고 있던 굉장히 큰 대형 거래소였습니다. 알라메다 리서치 또한 코인업계에 조금만 있으면 그 이름을 들어볼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투자 회사였고요. 이 두 기업이 파산을 하게 된다면 코인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많은 코인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파산 가능성이 현실적인지 제한된 정보지만 뉴스로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정보들을 통해서 대략적인 감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이번 영상의 목적입니다. 앞서 제가 작성해 놨던 여러 숫자들을 조합해 보면요, 현재 알라메다 리서치가 확보 가능한 금액은 약 41억 달러,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약 27억 달러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41억 달러는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요, FTX 거래소가 연간 순이익으로 약 5억에서 10억 달러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의 순이익을 합치면 약 10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또 알라메다 리서치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1.34억 달러 정도 됐고, 또 알라메다가 보유하고 있는 FTT 외의 코인들의 가치가 약 30억 달러 정도 됐는데, 이러한 이슈 때문에도 그렇고 알라메다가 직접 이것들을 매도했을 때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코인들을 전부 다 매도하더라도 그 가치는 30억 달러 이하일 것으로 봤습니다. 코인 시장의 변동성을 생각하면 가격이 급락했을 때 30억 달러보다도 훨씬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또 이 코인들을 현실적으로 모두 매도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기 때문에 예상 금액은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41억 달러라고 쓰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것보다도 훨씬 낮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에 반해서 필요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이낸스가 FTT를 매도했을 때 약 5.8억 달러의 토큰을 매도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 와중에 가격을 방어하려면 이 정도의 돈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바이낸스가 매도함에 따라서 다른 투자자들도 또는 다른 투자 기관들도 FTT를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하는데 또 몇 억 달러가 들 겁니다. 한편 알라메다 리서치는 보유한 FTT를 기반으로 담보 대출을 받았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담보물인 FTT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대출 상환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아까 FTT 코인 담보의 가치가 약 21.6억 달러라고 했는데 대출금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있겠죠. 그래서 FTT 가격이 0원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최대 21.6억 달러 정도까지 대출 상환 압박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FTT의 가격이 빠르게 하락할수록 더 강하게 압박이 작용하겠죠. 또 FTT 말고도 솔라나 세럼 등의 기타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코인들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았겠죠. 그래서 기타 보유 코인 가격 하락으로 담보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이로 인한 대출 상환 압박이 일부 있겠습니다. 총 합하면 약 27억 플러스 알파 달러가 될 것 같은데, 이 두 숫자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액이 더 작아질 수 있고 이 금액은 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꽤 위태로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제가 고려하지 못한 요인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FTX와 FTT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FTX 거래소에서 투자를 하고 계셨다면 코인들을 다 다른 거래소로 옮기시는 게 좋겠고요. FTT 토큰을 가급적 신규 매수를 자제하시고 건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습니다. 실제로 알라메다 리서치가 파산을 하건 파산을 하지 않건 어떤 경우에든 현명한 선택, 즉 우월 전략은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활동을 일절하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 루나 사태를 떠올려 본다면 이러한 찜찜한 부분이 있을 때, 리스크가 있을 때 그냥 관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이슈가 너무 크게 번지지 않길,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 피해가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